안녕하세요. 하랄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간혹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거울 보신 다음에 왜 이렇게 눈밑이 좀 칙칙해 보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변 분들에게 이제 문의해 보시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까운 병원 가서 뭐 한 1-20분 투자해가지고 눈밑에 필러 맞고 왔더니 금방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신 다음에 나도 한번 그러면 눈밑 필러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만나 뵈보면 이게 눈밑 필러와 같이 간단하게 1-20분 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눈밑 필러를 통해서 내 눈 밑에 칙칙한 다크서클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밑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더 위주인 것이냐 아니면 눈밑이 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크서클의 구조적인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도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싸고 있었던 안화 경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점점 약해지면서 지방이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이 상태가 해당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룩한 지방 아래로 꺼지는 부위가 생기면서 그 부위가 이렇게 깊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경우는 눈밑 고락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눈 밑에 인대 구조가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로 인해서 해당 부위가 꺼져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밑 지방이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불룩하게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위가 골짜기처럼 이런 패여있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뭔가 어두워 보이는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로 뭔가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들고 내 눈 밑을 바라봤을 때 약간 살짝 아래로 향하고 눈 밑을 보셨을 때 뭔가 눈 밑에 지방 구조가 상대적으로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들이 좀 있으면서 그림자져 보이는 현상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눈 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슬쩍 내려보고 거울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눈밑 지방이 뭔가 튀어나오거나 불룩해 있는 느낌이 생각보다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눈밑 고랑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그림자, 패여 보이는 이런 현상에 해당됐다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눈밑 필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들은 눈밑 지방 돌출이 많지 않고 피부 탄력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들은 20, 30대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피부의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분들도 눈밑 필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필러만 시술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직장 면접이라든지 결혼식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눈밑 필러 시술들만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눈밑 필러가 상당히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인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이 어느 정도는 튀어나와 있고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튀어나와 있는 눈밑 지방의 돌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눈밑 고랑인대 구조물처럼 이런 것들이 약간 잡고 있는 느낌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밑 필러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눈밑 필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눈 밑에 피부의 탄력도가 일정 부분 이상 유지되고 있던 경우에 해당한 데다 보니 이렇게 눈밑 필러 시술 이후에도 상당히 눈밑이 수술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평평하게 눈밑이 구조가 개선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밑 지방 돌출이 어느 정도 좀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눈밑 필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체고를 해보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증례를 보시게 되면 앞선 증례에 비해서 눈밑 지방이 도출되어 있는 정도가 상당히 더 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밑 필러를 타 병원에서 이미 시술하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었고요. 눈밑 지방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밑 필러를 시술을 받고 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눈밑 지방 부위와 앞광대로 연결되는 부위니 뭔가 이렇게 골록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사진상에서는 덜 도드라져 보이지만 실제로 눈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단순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러가 이 빛에 반사되면서 시술 받았던 부위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반사되고 있는 이 느낌들을 같이 동반해서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 눈밑 필러를 녹이고 난 다음에 수술 당일날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눈밑 상태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심하신 경우에 해당했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작업을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필러를 시술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러운 눈밑의 느낌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눈밑 필러가 채워져 있었을 때의 상태와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주게 되면 튀어나와 있었던 불룩해 보였던 눈밑 지방을 일부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눈밑 지방을 더 평평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필러로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했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애교살 라인에서부터 눈밑 앞광대 라인까지 연결되는 이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혈관형의 이런 느낌의 다크서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룩하고 꺼져 있는 느낌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다크서클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화장품, 컨실러나 이런 것들을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2D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3D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다면 눈밑 필러라든지 아니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눈밑 지방을 제거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배치를 해준 다음에 결국 재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어나 있는 안화 경막 구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여주는 경막 강화순도 같이 포함되는 과정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외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후에도 5년이나 이게 10년이 지나더라도 눈밑의 느낌들이 잘 유지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자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낭비하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충분히 좋은 효과나 결과들을 오랫동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결국에는 만능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는 우리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 다음에도 피부에 찬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스킨 부스터 주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눈밑의 느낌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에 눈밑이 뭔가 칙칙해 보이거나 뭔가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을 때 필러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이제 시간 투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요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정확한 거는 내원하셔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눈밑이 칙칙해 보였을 경우에 화장품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돈 통해서 해결하신다면 불필요한 곳에 돈 낭비하시는 걸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영구적으로 더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시술이나 수술들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